중복인 오늘 부산지방은 태풍이 물러가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중복인 오늘부터는 더위 대비를 더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태풍이 남긴 열기에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강한 볕이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한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기온과 습도 모두 높아 더위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경남 내륙과 남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전까지 경남 남해안에는 약한 이슬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경남 서부 내륙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22도 안팎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양산과 합천을 포함한 경남 내륙은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낮 동안 부산 29도, 양산 33도, 울산은 31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고요.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아 무덥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절기 대서인 내일은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이렇게 무더운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요. 부산을 포함한 영남 지역은 목요일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전면 개편에 나섰습니다. 버스 요금 수입은 해마다 줄고 있는데 서비스와 투자를 확대한 결과 누적 적자가 1조 원에 이른 겁니다. 결국 해법은 세금을 더 투입하거나 요금을 인상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적자 누적으로 한계점에 도달한 버스 준공영제. 부산시는 시내버스 적자의 이유가 버스 업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민은 버스 운영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의 신뢰를 상실하면 시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특단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버스 업체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책임이 없을까?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것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바로 부산시입니다. 버스 정책상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부산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1980년대 하루 300만 명 수준에서 2000년대 들어 172만 명으로 떨어졌고 2006년에는 137만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채산성 악화가 뻔한 상황에서 부산시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버스 요금을 동결시켰고 여기에다 무료 환승 제도까지 도입했습니다. 때문에 최근 5년 사이 시내버스 운송 수입은 2014년 4,893억 원에서 매년 100억 원에서 200억 원씩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4,228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보수적으로 한 100억만 이상에도 약 400억 원이 수입이 올라옵니다, 연간. 그러면 두세 번만 제대로 올렸으면 재정지원 어떻게 보면은 거의 없다시피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요금 인상 대신 세금 투입을 선택한 부산시.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버스 요금을 함께 내준 셈입니다. 시내버스 적자 규모가 조 단위를 넘어서자 이제서야 부산시가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시행 12년 만에 한계점에 도달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복지성 정책으로 시민 세금을 추가로 투입할지 아니면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요금 현실화에 나설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마을 곳곳을 다니며 지역의 행정을 보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통장과 이장인데요. 최근엔 복지 수요 증가로 소외계층을 돌보는 역할도 도맡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곳에선 통장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류재미 기자입니다. 13년 동안 통장으로 일하고 있는 63살 안효구 씨. 구소식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마을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누가 이사를 오고 갔는지, 고장난 시설물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통장의 몫입니다. 전입을 하시게 되면 일일이 확인을 하러 갑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려면 한 5분, 6분씩 일에 찾아가는 그런 게 제일 좀 수고가 어렵고요. 최근엔 고독사가 잇따르면서 복지 수요도 많아져 할 일은 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동구와 서구, 영도구 등 부산 지역 구군 내 54곳은 통장과 이장이 공석입니다.
조례로 임명 근거만 둘 뿐 직책을 명시한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석인 곳은 대부분 평균 연령 44.2세를 넘긴 고령 인구 지역, 재개발 지역과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많은 곳이지만 각 지자체가 나이까지 제한하다 보니 지원자 찾기가 힘이 듭니다.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통장과 이장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지만 지급되는 수당은 15년째 동결되었습니다. 정부는 월 20만 원에 그쳤던 이 통장 수당을 내년부턴 월 30만 원으로 올리는 등 활동 장려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들이 하시는 역할에 비해서 수당은 사실은 그에 대한 어떤 보답이 될 수는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보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로서는 참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기장군의 한 이장이 마을 피해 보상금을 횡령하는 등 각종 비위도 잇따르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을 이끄는 처우 개선과 함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위기의 대형 선망, 섬당 감축 가속화라는 제목, 일면 머릿 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부산시는 10여 년 만에 결국 2개의 선사, 대형 선망 11척이 올해 감축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한일업 협정 결렬도 장기화되고 수입산 고등어가 늘면서 경영이 악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대형 선망의 2017년 매출액 대비 이익률 등 각종 경영 지표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아직 나오지 않은 2018년 경영 지표는 더 나빠졌을 걸로 예상된다는데요. 대형 선망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올해 처음 3개월간 자율 휴업일을 감수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부산에도 이동 노동자를 위한 복지센터가 들어섭니다. 대리운전 기사 등 사무실도 없이 거리를 옮겨 다니며 열악하게 일하는 이른바 이동 노동자를 위해서 올해 10월 부산 진구에 복지센터가 생기는데요. 이곳에는 이동 노동자들의 단순 휴식 공간뿐만 아니라 생활 법률, 금융, 복지, 건강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날조 대 억지, 대저대교 착공을 앞두고 환경영향평가서 공방이라는 제목의 기사 사회면에 실려 있습니다. 부산 지역 환경단체들이 대저대교 건설 공사를 위해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날조 문서라고 주장하며 환경부에 반려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환경단체는 육상, 식생, 포유류 등 8개 항목 통합조사가 단 13시간에 그쳤고 조류조사 역시 42개 종으로 조사됐다며 엉터리 평가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법에 따라 전문업체를 선정했고 전국 전문가를 대동한 조사였다며 환경단체 주장에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화명생태공원 수영장이 올해 중단됩니다. 여름철 2만 명이 찾은 북구 화명생태공원 야외 수영장이 위탁업체와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의 갈등으로 운영이 중단됐는데요. 낙동강관리본부는 위탁업체가 2017년부터 3년 동안 운영 계약을 맺어놓고 지난해 운영비를 내지 않아 올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고객들 수영복에 페인트가 묻어나는 등 낙동강관리본부가 수영장을 부실하게 관리해 오히려 손실이 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부산에 있는 예술단체 가운데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립부산국악원인데요. 지난 2008년 개관해 지난해 출범 10년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취임 9개월째를 맞아 의욕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김경희 국립부산국악원장을 정세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11월 부산에 와 9달째를 부산에서 보낸 김경희 국립부산국악원장은 자신과 부산과의 인연, 특히 국립부산국악원과의 인연을 운명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용수당공원에 표석도 세우고 주목도 이렇게 지금 심어놓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담당자였고요. 그러다 보니 그 인연으로 부산국악원 설립에 관여를 하게 됐고 모든 그런 작업들, 인원을 직제 만들고 예산을 따고 하는 작업들 전부 다 제가 담당했었던 담당자였습니다. 11년 만에 다시 그 담당자에서 그 책임자로 오게 되었습니다. 설립 단계에서부터 막후에서 엄청난 역할을 해온 관계자였던 만큼 국립부산국악원의 존재의 필요성을 알리는 대목에서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립니다. 부산은 국립국악원이 처음 만들어진 곳이고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입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철도가 놓여지면 마지막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니 부산의 국악원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부임 이후 지난 9달 동안 유마도와 한류 공연, 천생연분 등 많은 일을 했지만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반응입니다. 진정한 영남춤이라면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춤을 보면 음악이 들리고 음악을 부르면 춤이 보인다고 했던 그 영남의 음악을 복원하는 게 저의 꿈이고요. 그런 복원한 음악에 춤을 추게 하는 게 저의 최종의 목표입니다. 제가 퇴직할 때까지는 그걸 꼭 하려고 하고 있고 차근차근 그 작업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출범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에게 생소한 기관으로 알려지고 여전히 국악을 어려워하는 시민들을 보면서 고민도 깊습니다. 국악이 딱딱하고 그리고 좀 지루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박물관에 갇힌 듯한 그런 느낌을 벗어나서 좀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생활음악으로서 박아갈 수 있는 국악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저희 역할이죠. 가야금 연주자로 국악을 시작한 김 원장은 부산에 있으면서 제대로 된 살풀이 춤을 꼭 배워보겠다는 개인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부산시가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한 민간과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을 올해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학교와 교회,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 내 부설주차장을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경우 사업 보조금 지원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241곳이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3.1 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일부 뜻있는 시민들이 안동 무궁화 보존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힘들게 찾아낸 안동 무궁화 원종이 여름을 맞아 꽃을 활짝 피우는 등 남다른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안동 MBC 이호영 기자입니다. 안동시 서우면 한 다원에 심어진 안동 무궁화 원종입니다. 흰 바탕에 붉은 중심부는 일반 무궁화와 비슷하지만 잎이 작고 길쭉한 모양은 안동 무궁화만의 특징입니다. 불과 6cm 크기인 이 무궁화 꽃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일반 무궁화와 달리 밤새도록 36시간 정도 핍니다. 보통 무궁화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게 특징인데 이 안동 무궁화와 이렇게 교배를 한다든지 접을 했다든지 하는 이런 무궁화들은 저녁에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큰 발견이고 우리 큰 자원입니다. 이 무궁화는 100여 년 동안 예안 향교를 지켰지만 8년 전 후손도 없이 고사하면서 안동에서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안동 무궁화 보존 회원들이 전국을 수소문해 1991년 산림청에서 채취한 사실을 알아내고 원종 3포기를 분양받아 번식에 들어갔습니다. 보존 회원들은 이와 함께 성균관대 심경구 박사가 개량한 안동 무궁화를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안동댐 3.1 운동 기념탑과 독립균형관 등에 심었습니다. 3.1 운동을 하고 난 뒤에 그 정신을 잊고자 우리의 꽃인 무궁화를 그 자리에 심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궁화를 오래오래 우리가 보존해야 될 값어치 있는 꽃으로 생각합니다. 또 안동시 임천각 군자정에도 특이한 모양의 꽃을 활짝 피운 안동 무궁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안동 무궁화는 흰색을 많이 띠고 꽃수술도 이쁘고 활짝 피는 게 꽃잎이 5개가 참 이쁩니다. 흰색의 단아한 모습이 안동 선비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 자칫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안동 무궁화를 되살리고 있는 보존 회원들은 힘들게 확보한 원종을 안동 전역에 보급하고 수년 안에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무궁화 축제, 전시회 그리고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여 안동 무궁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서 시민들과 더욱더 친밀한 무궁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동 무궁화는 단순히 안동에서 자생하는 무궁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100년 전에는 한국의 독립을 염원해서 심었고 올해는 3.1 만세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심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남부경찰서는 사우나 탈의실 열쇠를 훔친 뒤 상습적으로 손님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34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 남구의 한 목욕탕에서 목욕 중이던 손님의 탈의실 열쇠를 훔친 뒤 사물함에 있던 현금 등을 들고 달아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유조선 선장 65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7시쯤 혈중 알코올 농도 0.037%의 상태로 부산항 오부두에서 유조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음주 운항 의심 신고를 받고 연안 구조정을 출동시켜 조타실에 있던 A씨의 음주 상태를 측정해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전국 상가를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의류 등 수백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32살 황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5월 28일 낮 12시 50분쯤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20만 원 상당의 옷을 몰래 가지고 달아나는 등 약 한 달 동안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8차례에 걸쳐 금품 7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려 수차례 체포됐던 30대가 흉기를 들고 상가에 무단 침입했다 결국 구속됐습니다.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1일 해운대구 송정동의 한 상가 2층 테라스에 길이 44cm의 흉기를 든 채 침입한 혐의로 37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길가에서 외국인을 폭행하고 술병을 깨며 행인을 위협한 혐의 등으로 6차례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절도와 협박을 일삼았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 2부 리그 부산 아이파크가 부천 FC와의 경기에서 아쉽게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지난 20일 구덕 운동장에서 열린 부천 FC와의 경기에서 전반 39분 부천에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7분과 9분 각각 노보트니와 호물로의 연속골이 터지면서 승기를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후반 추가 시간 부천의 프리킥 찬스를 막아내지 못하면서 결국 2대2로 비겼습니다. 부산시가 해운대 백스코 일대를 마이스 영상산업과 연계한 시민 중심의 지하 공간으로 통합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유도 대상지는 백스코 주차장과 에이펙 나루공원, 센텀 남대로와 에이펙로 등의 지하 공간이며 민간 제한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테마가 있는 지하상가 구성과 주변 건물 연계 강화, 지하 녹지 설치와 자연 채광 유입 등의 주안점을 두고 개발에 나서며 오는 26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도심진의 전선 등 공중선들을 저비용 신공법을 이용해 지중화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부산시는 정부 주관 통신관로 매설 신공법 시범사업 대상지로 거제도 현대아파트 일대를 지정하고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전국 최초로 적용되는 통신관로 매설용 미니 트렌칭 공법은 기존 지중화 공법에 비해 시공 속도는 3배 빠르고 시공비는 절반으로 줄이는 획기적인 공법으로 평가됩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최근 10년 동안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1,000개가 넘는 업체가 창업에 성공해 5천억 원에 가까운 누적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200팀씩 모두 1,800여 팀을 선발해 창업을 지원해왔고 이 중 1,266개 업체가 창업에 성공해 지금까지 누적 매출액 4,860억 원을 달성하고 4,000명에 가까운 고용 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창업 지원 사업에 선발된 창업자들은 최장 2년 동안 창업 공간을 무상 제공받고 초기 사업화 자금, 전문 컨설팅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북인 오늘부터는 더위 대비를 더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태풍이 남긴 열기에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강한 볕이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한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기온과 습도 모두 높아 더위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경남 내륙과 남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전까지 경남 남해안에는 약한 이슬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경남 서부 내륙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22도 안팎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양산과 합천을 포함한 경남 내륙은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낮 동안 부산 29도, 양산 33도, 울산은 31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고요.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아 무덥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절기 대서인 내일은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이렇게 무더운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다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요. 부산을 포함한 영남 지역은 목요일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